제가 저기 토지를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일부 다락에, 네. 저기 딴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토지 대금을 네. 1년에 얼마씩 나누어서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계약서도 없이 그냥 받고 있었다가, 네. 이제는 그거를 월세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한 100평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저기 한 평에 정부 고시 가격이, 네. 한 200만 원씩 나가서, 네. 이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말하면은 한 2억이 되죠.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월세로 좀 환산해서 받고 싶은데, 네. 법이 정하고 있는 그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자님께서 1,000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100평 네네. 정도의 어떤 분이 뭐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사람의 소유는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그렇죠. 무단으로 예.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니까요. 옛날 거를 제가 예. 띄워보니까요. 네. 옛날에 그 사람이 집을 샀을 때는 무허가인데, 예. 이제 그 부모님이 그 땅을, 네. 그 집을 집을? 등기를 내가지고, 예. 등기를 내가지고, 그게, 사위가 매매한 것처럼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일단 네. 들었으니까, 그리고 네. 법적으로 합당한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네. 변호사님과 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 네. 변호사님 좀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여보세요? 네네. 네. 일단은 그 1,000평의 소유주가 지금 상담하신 분이 맞으신 거죠? 네네. 네. 그 중요한 부분은 1년에 얼마씩, 죄송합니다. 1년에 얼마씩 연세를 나누어 받고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1년에 저기 연말에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입장이 그 사람이 안 되어서 제가 저기 형편되는 대로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연세를 받기로 하신 건데, 그 네. 임차인, 여튼 그 집을 짓고 있는 그분의 사정을 봐서 나누어 받는 걸로 허락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년에 얼마 받기로 하신 건가요? 1년에 저기 뭐나 그냥 200만 원 안 되게 받고 있었어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네. 얼마를 정하셨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주시는 걸 보면은 그 네. 토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관과 월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건데, 월세 연세 차임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건데 정확한 네네. 금액이 안 정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기 그냥 저 1년에 얼마 그러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받으면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하고 계속 넘어가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월세를 책정하고 이렇게 받고 싶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법으로 정해진 게 제가 네. 이게 뭐 주의 시가대로 뭐 받으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이게 저기 세금도 많이 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땅을 예. 매매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100평 정도에 연 2억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남의 땅을. 네. 일단은요, 취하실 수 네. 있는 방법이, 네. 죄송합니다. 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그 사람한테서 월세를 받는 방법. 그죠? 네. 두 번째로는 그분과 월세 계약이 여의치 않다면은 네. 내 땅에서 더 이상은 당신과 정상적인 계약이 어려우니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방법. 두 번째죠. 네. 예, 그 방법이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그분을 그대로 살게 하면서 땅 위에 계시게 하면서 월세를 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네. 근데 이제 월세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인이, 아는 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 5%까지는 받을 수 있다. 예,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네. 월세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하기 나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퍼센트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하기 나름이고요. 근데 네. 정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깎고 싶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으니까 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땅에 대해서 적정한 임료를 주세요라고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청구 과정에서 뭐 감정평가사의 감정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네. 얼핏 말씀 주셨던 것처럼 5%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뭐 계약을 해야 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정해진 포맷인 거고 네. 5%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나라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네. 가지고 국가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 네. 국가 재산을 누가 쓰고 있다 아니면 누구한테 임대를 줬다 했을 때는 국가도 월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도 연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국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받는 연세, 월세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퍼센트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은 국유재산을 누군가에게 임대를 줄 때에는 사용료를 받아라. 사용료를 국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받지는 말고 평균적으로는 한 5% 정도 받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 재산, 국가 땅 위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 5%보다 좀 작은 1% 정도로 하고요. 그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짓고 있다 하면 5%보다 좀 작은 2% 정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법에 그 사용료의 요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말씀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근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결코 국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유재산이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1년에 그 사람이 땅을 지니고 사는 게 2억이나 되는 재산이에요. 네, 그 말씀 주시는 네. 2억이라는 게 개별 네.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평가한 금액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율 말씀드렸던 5%입니다, 1%입니다, 2%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기준되는 금액이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국유재산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일응의 기준 참작사유밖에 안 되시는 거고요. 큰 원칙은 두 분이 정하시기 나름이고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 봐라. 국유재산이나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비율을 정하지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작사유는 되실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되신다라고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에다가 이분이 나한테 임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니까 적정한 임료를 주세요라고 청구하실 수밖에 없어요.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아. 네. 그리고요. 네. 이분이 계약서를 물론 지금 안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네. 제가 연세 얼마 받으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200만 원 미만이요라고 하시면서 정확히 말씀 못 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를 뭐 잘못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계약이 성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그 월세를 얼마 받냐, 차임을 얼마 네.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좀 법적으로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임대차 계약이 과연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신은 내 땅에 계약상 근거도 없이 살고 있으니까 일단 나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갖추어지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상대방 쪽에서도 이야기하시겠죠. 정확한 네.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 언저리 금액에서 계속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었고 나는 계약상 근거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해서도 한번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네. 그리고요. 예. 제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 건물주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분의 아내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이때껏 들어온 게 건물주 이름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꼭 그 해당 그 명의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게 되게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네네. 하더라도 그 보내는 사람이 임차인의 아들이거나 임차인의 네. 배우자거나 이 정도 관계라고 하면은 그걸 네네. 가지고 임차인 당사자가 안 보냈으니까 월세 보내지 않았어라고 하시기엔 좀 부족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임차인이 보낸 적이 없어라고 하시는 건 너무 좀 박약한 근거이고요. 네. 계좌이체를 받긴 받으셨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 우리는 200만 원 언저리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월세, 연세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연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게 2번 이상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해지할래.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시는 방법도 하나 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